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본싱크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저는 유문규 박사님의 페이퍼 쓰라면 저는 데본싱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킬러 앱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데본싱크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전체적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리서치의 기업 내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기업 강연이라든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MI 한국 챕터의 이사 직분 발론티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매니아처럼요. 컨설팅 업무는 몇 가지 회사와 그리고 교육도 몇몇 회사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에자일, 뭐 이런 MS 프로젝트 이런 걸로 이제 강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지까지 2006년 7년도부터인가요? 논문을 총 7가지 썼습니다. 물론 뭐 석사, 박사 그런 수준의 논문은 아니고요. 그냥 산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리포트 수준의 논문이었고요. 비틀리 / 피터 빼기 페이퍼스에 가면 이 4가지는 워드하고 키노트 원본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키노트 파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형으로는 프로젝트 DNA, 프로젝트 관리의 우리의 DNA하고 아까 수원화성 성역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의궤 이 3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데본싱크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강연하는 컨텐츠, 아까 그거는 이제 리서치 목적이고요. 기업에서 강연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십 부분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십 부분은 글로벌 쪽 부분과 한국형 쪽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역시도 데본싱크에 의해서 자료 수집이 되고 자료 정리가 됐고요. 프로젝트 체계 중에 한국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있는데 총 9가지 카테고리에서 논문이 작성됐고 이것들 역시 데본싱크에 의해서 자료 수집이 되고 자료 가공이 스크라이브너에 의해서 자료 가공이 되어서 페이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키노트로 변환된 겁니다. 총 1500년 전, 그러니까 500년부터 1800년대까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모아서 그거에 담겨있는 우리 프로젝트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에자일이라고 지금 IT가 국내만 제외하고 해외에서 하락이잖아요. 이제 국내만 제외하고 해외에서 하락인데 미국하고 인도에서는 현재 에자일 기법이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가치 지향 혹은 휴먼 소프트웨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논문을 작성하고 키노트를 만들m에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가공을 하고 자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윈도우였으면 좋겠지만 저도 윈도우는 쓰지 않고요. 맥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맥도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저도 몇 개 쓰는 킬러 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본싱크입니다. 여러 가지 앱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주도적으로 데본싱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부가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나온 데본 스피어라는 제품과 데본 에이전트라는 제품 그리고 이지파인드라는 제품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거든요. 다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측면의 앱들입니다. 일단 데본싱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검색하고 선정하는 작업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료의 모음은 브라우저 혹은 인박스 소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데본싱크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데본싱크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데본싱크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너무 조그만데요. 잠깐만요. 해상도를 좀 줄여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데본싱크를 이용했네요. 2007년도는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데본싱크 하나로 관리했고요. 2009년도부터는 매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7년도 열고요, 9년도 열고, 10년도 열고, 11년도 다 같이 열게요. 데본싱크 맥 앱스토어에서는 데본싱크 퍼스널 버전이 있고요. 이 데본싱크 프로 버전은 데본싱크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걔랑 차이점은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지금은 여러 개를 열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과 인박스 그리고 소프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 어찌됐건 자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페이퍼스 같은 경우는 매드펍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지만, 제가 취하는 방법은 주로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PDF를 이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앞페이지를 하나 들어갈까요? 많이 쓰시겠지만 데본싱크를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포맷이 북마크 HTML 페이지, 웹 아카이브하고 PDF 버전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이 기본이 웹 아카이브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오면요. 데본싱크 인박스에 들어가겠죠. 또 가져오는 방법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가져오되, 그러니까 쇼컷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사파리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보면 단축키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Shift하고 커맨드 C인데요. 사파리에서 Shift 커맨드 C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북마크가 뜨죠. 또 개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막혀서 안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파리 디벨롭 개념을 버튼을 온 시키고요. 거기에 보면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단축키는 프레퍼런스의 키보드 단축키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끄고 키고 하는 거하고, 보통 윈도우 캐릭터를 기존 윈도우 캐릭터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와 디폴트로 바꾸는,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는데요.
뭐 네이버 블로그라 치고요. 그러니까 아까 Alt1이었는데 이거를 해지하게 되면 이렇게 블럭 영역이 잡힙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블럭만 잡아서 커맨드 Shift O 이렇게 하면 데본싱크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른 영역들도 다 그 전체 페이지가 아닌 부분 캡처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이고, 인박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우리가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다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쉽게 데본싱크로 넣는 방법입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하나 들어가고, 이미지 파일을 골라볼까요? 데본싱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 왼쪽에 인박스라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파일 혹은 PDF를 인박스에 집어넣게 되면 인박스에 들어가고, 들어간과 동시에 데본싱크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데본싱크에 의해서 노티라든가 방금 든 것들인가요? 지금 이미지만 넣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그 소토 부분이거든요. 소토는 디폴트로는 이거 하나만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소토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데본싱크를 열어두고요. 내가 특정 폴더를 끄집어냅니다. 한국학, 유교에 관련된 폴더를 넣고, 내가 어떤 파일,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특정 파일은 한국학 유교로 넣어라. 그러면 한국학 폴더로 자동으로 다 들어가죠. 네. 자료 수집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크게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의 문서를 그대로 가져오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내가 특정 영역만 가져올 때는 블럭을 싸서 커맨드 Shift O 버튼을 눌러서 가져온다.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고, 파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파인더에서 인박스에 집어다 넣는다. 그리고 혹은 소터로 넣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 소터를 통해서 바로 집어넣는다.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분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저는 분류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인박스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GTD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는데요. 골뱅이하고 프로젝트 폴더와 골뱅이하고 프로젝트 리소스 폴더입니다. 프로젝트 폴더는 제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돼 있는 폴더이고요. 프로젝트 리소스 폴더는 특정 자료,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수집하는, 스크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폴더죠. 2007년도부터 2012년 파일 다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프로젝트로 뭐 MPA, KTF, 뭐 RA, WBS, RA, QA, 그리고 IBI 프로젝트라는 거와 엔터프라이즈
2.0이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네요. 이게 그 논문 작성에 관련된 폴더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료가 많죠. 프로젝트 리소스 파일은 제가 기획팀에 있었을 때여서 다양한 주제로 많이 자료 서베이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과 프로젝트 폴더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논문으로 SNS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 논문이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 거고요. 얘는 19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프로젝트 폴더는 QA 폴더와 TVS라는 폴더가 있고 프로젝트 리소스 혹은 프로젝트 서포트 폴더는 다음과 같은 IT 트렌드, 맥, 아이폰, 클라우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2011년도일 겁니다. 심포지엄 했던 거하고 에자일 작년에 하면서 스마트워크 인터넷 강의했던 거와 수원화성 정조와 정약용의 수원화성 프로젝트 강의했던 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BSC, CEO 리포트, 클라우드, EVM, IT 트렌드, 맥, 프린스2, 승자정법에 관련된 자료들 몇 가지 모아뒀네요. 그리고 이 폴더가 현재 올해 폴더입니다. 프로젝트 지금 강의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폴더는 없고 프로젝트 리소스 폴더만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해당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 파일, 이건 DB의 내용을 볼까요? 총 2007년도, 8년도는 1200개 정도, 1.3기가 정도 되는 거고요. 2009년도는 아까 그런 하이라키로 1300개 정도에서 1.5기가, 2010년도는 1060개 정도에서 1.5기가, 2011년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강의한다고 자료를 상당히 많이 모아뒀거든요. 여기가 숫자가 2000개에서 4기가, 그리고 2012년도가 1300개에서 현재 2.5기가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옆에 각각의 폴더에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제가 모은 잠깐만요. 지역권이 딴 데로 넘어갔네요. 시스템을 자, 이렇게 모으고 분류하는 것까지는 각각 개인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이 분류 카테고리가 아마 나눠질 거고요. 다음부터는 검색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자, 검색은 크게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활용합니다. 서치와 클래시파이 그리고 키워드 요 카테고리 한 부분하고 워드 카테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치 부분은 서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서치의 범위는 제가 현재 열려있는 데이터베이스. 현재로서는 2012년도고요. 2011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1년도의 자료 중에 돋보기를 클릭하고 서치 필터링 옵션을 주는 겁니다. 보통 저는 올해 퍼지로 하거든요. 아마 디폴트로는 프리픽스 와일 타이핑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올과 퍼지로 맞춰주시고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조와 정약용이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정조와 정약용이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찾아주는 거고요. 이 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그 서치 단계고요. 되게 쉽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클래시파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래시파이는 자, 제가 정조와 정약용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클래시파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해당 화성건설공사의 요 본 논문과 관련된 가장 연관성 많은 문서를 찾아내 주는 겁니다. 가장 많은 폴더라든가 가장 많은 문서라든가. 그래서 그걸 다시 차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화성공사에서 자재 조달 방법에 관련된 연구 문서를 보고 있다가 이 문서와 가장 유사한 문서를 다른 걸 찾아서 또 같이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까 페이퍼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페이퍼스는 그냥 단일 키워드에 의해서 이 서치 필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 오른쪽 화면이 아니라 이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본 싱크는 거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클래시파이 해당 문서에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자체 카운트를 해서 그거에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 이게 가장 대본 싱크의 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워드 쪽을 보면 이 해당 문서 내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여기서 쭉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유용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워드 카운터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거 더는 의미 없고요. 뭐 기둥을, 시작합, 주춧돌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사, 위로합, 음식, 장한문, 팔달문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팔달문이라는 키워드로 아까는 제가 열려있는 2011년도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체 내가 현재의 모든 열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팔달문이라는 키워드로 의 문서를 다 골라내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워드 부분이었습니다. 자, 대본 싱크의 가장 유용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페이퍼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 특히나 그 클래시파이 부분하고 그 전체 통합 검색 부분이요. 이제 문제는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어떤 게 있는 검색하고 클래시파이 한 다음에 내가 이 자료를 취할지 말지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페이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테이션으로 관리를 했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라벨하고 플래그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런 겁니다. 문서를 제가 한 1000개 정도 모아두면 그 모아둔 거를 어떤 클래시파이나 쭉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문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를 색깔로, 라벨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썼다, 안 썼다, 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를 플래그로 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수원 정조 리더십을 가지고 하고 여기에 논문이 16개 있는데 이 논문 16개 중에 둘,
다섯 개는 버리고 이런 것들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붉은색은 제가 이 자료는 인용을 해야겠다 혹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으로 또 누가 제어권을 가져가셨네요. 네, 측면으로 같이 라벨링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자료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라벨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색으로 이미 지정인데요.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저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라벨링 기능을 위쪽으로 빼놨습니다. 위쪽으로 빼는 방법은 위에서 커스터마이징 툴바에서 라벨에 해당하는 것을 혹은 원하는 항목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경우로 그 부분으로 했고, 그렇게 되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본 항목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래그 기능을 줍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나중에 스마트 폴더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본 싱크에 의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된 거를 필터링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에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이문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덱스 기능하고 백업 기능하고 스마트 폴더 기능인데요. 인덱스 기능은 보통 대본 싱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파일을 대본 싱크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페이퍼 같은 경우를 내가 물리적인 로컬 폴더 기준으로 파일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인덱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페이퍼 자료를 통해서 넣으시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제가 한번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페이퍼를 학술 논문적인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책 관리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냥 어둠의 경로에서 불법으로 받은 책을 제목만 넣어주면 얘가 구글 북스에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받은 자동으로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것 중에 이 페이퍼를 가지고 이 자료를 대본 싱크 안에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파일의 인덱스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요. 저는 페이퍼 파일이 드롭박스에 있을 거예요. 유클라우드에 있네요. 자, 페이퍼에 2007년도 다 가져오면 너무 많고 2007년도 것 중에 요거 문서 3개만 좀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이 생기면서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파일이 대본 싱크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퍼의 그 하이라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본 싱크는 그 파일을 참조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검색은 다 됩니다. PMCD 예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전체로 놓고 와서 PMCD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문서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활용하면 페이퍼와 대본 싱크가 상호 보완이 되는 경우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페이퍼는 주로 학술지에 대한 어떤 자동 다운로드나 메타데이터, 시테이션 그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파이, 라벨링,
어떤 그런 검색 활용 용도는 대본싱크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업 기능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이 4대인가요? 있는데 그게 다 그 대본싱크와 페이퍼가 다 싱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본싱크 같은 경우에는 뭐죠? 하나의 파일이 열려 있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백업을 잘 해둬야 되는데요. 백업의 설정은 레퍼런스에서 보통 디폴트로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10으로 올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일리나 위클리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데일리까지는 아니고 위클리까지는 허용하겠다 라고 하고 하면 자동으로 되고요. 나중에 혹은 제가 필요한 시점에 백업 옵티마이즈를 누르면 수동 매뉴얼 백업이 됩니다. 나중에 살리는 방법은 지금 보면 8월 25일에 몇 건 제가 작업하느라 몇 건 일어났고 8월 28일, 9월 4일, 9월 8일 일어났네요. 이것들을 그대로 복원하면 물리적인 파일을 가만히 있고 논리적인 메타 연결 정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폴더 말씀드리겠네요. 스마트 폴더를 저는 쓰는 이유는 아이패드하고 대본싱크에 라벨하고 플래그된 내용만 아이패드에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라벨을 하나 만들고요. 오른쪽 키 눌러서 뷰에서 스마트 그룹, 이 스마트 그룹 이름을 라벨 온리로 하고요. 카인드를 라벨로 걸어서 얘를 넌이 아니면, 그리고 일단 이것만 해볼까요? 그러면 72개가 검출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편집을 눌러서 72개 중에 플러스 이 중에 플래그만 걸린 거, 플래그 온. 그럼 43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파일만 제가 복사를 해다가 그 모바일 싱크 안에 그 카피를 하게 되면 얘는 아이패드로 자동으로 싱크가 되거든요. 보통은 이거 양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냥 아이패드는 보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자, 대본싱크를 가지고 웹브라우저 혹은 인박스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집, 그리고 검색, 그리고 분류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리소스 혹은 프로젝트 서포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 카테고리를 하고, 그리고 검색은 키워드 검색과 클래시파이 그리고 워드의 통합 검색을 잘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파일은 라벨과 플래그를 건다. 그리고 그 파일만 따로 스마트 폴더를 만들어서 그걸 아이패드에 연동시킨다. 까지가 제가 활용하는 대본이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대본 스피어하고 대본 에이전트와의 관계잖아요. 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본 싱크는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본의 퍼지에 대한 엔진을, 검색 엔진을 내 컴퓨터 전체로 확산을 시키고 싶다. 혹은 스팟라이트처럼 쓰고 싶다. 그러니까 대본 스피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나 그런 추론 엔진을 이용해서 웹 검색까지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대본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람쥐 아이콘은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일단 대본 스피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본 스피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스페이스로 단축키를 걸어놓는데요. 화면 달랑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달랑 하나. 아까 PCMD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대본 싱크에는 문서 2건이 검색이 됐고요. 대본 싱크 이외에 제가 제 하드에 있는 물리적인 파일에 총 13개의 PDF가 검색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2007년도 PMI 프로젝트 컨벤더시를 다시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버리면 이 문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또 PDF를 찾아주거든요. 이 추론 검색 기법은 아까 그 클래시파이 그 워드 카운트 있잖아요. 그거를 비중도를 높여서 내 하드에 있는 모든 문서와 매핑시켜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찾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산, 정리악용으로 한번 쳐볼게요. 대본 싱크에서는 43개가 검출됐고요. 일반 PDF로 14개, 키노트 문서 파일로 9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문규 선생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2개 있네요. 우리 브로셔 만든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대본 싱크 안에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검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대본 스피어는 대본 내의 DB가 아니라 내 하드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그 대본의 추론 엔진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노입니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문서의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찾아주는 기능이 있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대본 에이전트 넘어갈까요? 대본 스피어는 내 하드에 있는 거였잖아요. 대본 에이전트는 이제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다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그 옵션으로 넣어줬는데요. 프로젝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대본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이 안에서 검색하면 얘는 검색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정한 사이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연관성이라든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그 키워드 단어들인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도 검출이 되고 휴먼 프로젝트, 워크, 뭐 매니지먼트,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제가 특정 파일을 열면 이 project.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됐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클래시 파일을 누르면 이 프로젝트.net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내 대본 싱크 내의 DB나 아니면 웹이나 아니면 서치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불러줍니다. 물론 구글 검색 엔진이 좋긴 좋은데 구글도 이용하고 대본 에이전트 프로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좀 다방면으로 자료를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으면 대본 싱크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죠. 클릭 투 대본 싱크.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검색 대본 에이전트에 대한 검색 필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각종 검색 엔진에서부터 아까 그러니까 펍메드 그러니까 학술 사이트까지 다 조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용하게 그러니까 DB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페이퍼는 DB에 있는 내용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대본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DB에 없는 내용도 아마 검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대본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것 중에 이지 파인드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순수하게 파일 이름만 갖고 찾아주는 놈이거든요. 혹은 파일 본문 가지고도 찾아주는데요. 예를 들어 뭐 맥매니아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총 7만 개 중에 63개의 파일이 찾아진 검색 결과죠. 얘는 N입니다. 다시 올루에서 찾으면 하나도 없네요. 본문 파일 컨텐츠로 해서 검색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럼 아까처럼 한 2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차이점은 이지파인드는 자체 DB가 없이 그때그때 쿼리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대본 스피어는 미리 인덱싱을 해놓고 있다가 제가 아까 결과가 빠른 속도로 나왔잖아요. 바로바로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지파인드 무료입니다. 무료. 맥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스크라이브너인데요. 스크라이브너는 저는 워크플로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본 싱크로 다 모아두고요. 나머지 워크플로우는 이문교 선생님하고 동일하거든요. 그 마인드맵에서 그 카테고리를 문서 목차를 정하고 그 엑스마인드는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OPML로 나오지가 않아서 근데 논문이라는 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 스크라이브너에서 그냥 그대로 쳐버립니다. 이문교 선생님은 되게 샤프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파일이 몇 개 열어놨는데요. 얘는 아마 2007년도에 논문 작업한 걸 겁니다. 그래서 위키단, 엔터프라이즈 위키, 이메일, 기업 도입 사례에서 재현, 그리고 요게 신라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논문했던 거였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대본 싱크에 의해서 자료를 막 찾고,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또 막 찾고 그걸 하나로 수집해서 논문 작업을 끝냈습니다. 보통 논문 하나 작성하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중에서 자료 모으는데 3주, 분류하는데 하루 이틀, 작성하는데 5일 그랬고요. 그리고 스크라이브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폴더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프로젝트인가요? 이거 뭐였지? 컴파일 옵션이 있습니다. 이 컴파일 옵션이 상당히 좋은 게 얘를 뭐 MS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 리치 포맷 텍스트 파일이나 텍스트나 아니면 EPUB이나 킨들이나 HTML이나 마크다운이나 제가 원하는 포맷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메렐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MS 워드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로 뽑아서 아래 한글로 리치 텍스트로 뽑아서 아래 한글로 불러와서 편집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 단위인데 중간 허브 단은 저도 스크라이브너에 의해서 중간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본 싱크, 내 DB만 관리하는 대본 싱크와 내 맥의 모든 파일을 관리하는 대본 스피어와 그리고 그 중에 파일 네임만 관리하는 이지파인드 그리고 웹을 전체적으로 출원 엔진을 돌리는 대본 에이전트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스크라이브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처음에 저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모든 컨텐츠가 다 2년 만에 기업 강의 용도라든가 다 2년 만에 만들어진 거고 대본이 없었으면 저는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완계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준비하는 또 논문은 PM 리더십, 한국형 PM 리더십 부분하고 그리고 한국형 기획자 시리즈 다 저희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먹거리로. 자, 되게 저도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외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대본 싱크와 스크래브너, 아까 마인드맵이라든가 옴니 아웃라이너 저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박재범 선생님 이 다산 정약용 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결국 중요한 건 툴이 아닌 why, what, how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이상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툴도 툴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그 why와 what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죠. 용환성 이사님 역시 아이클라우드 1년 돼요 라는 그 오늘 용어를 핵심적인 그 명언을 남기셨고요. 이문배 선생님의 페이퍼 역시 상당히 되게 고급 강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깊게 설명드리지는 못한 것 같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6년, 7년 동안 대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현재 어떻게 굶지 않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 같네요. 오늘 아침까지 81만 2,529원이 모였고요. 또 제 현금으로도 3만 원인가 받았는데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내에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번님께서 추천하신 그쪽에 온라인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0여 분이 오셨는데 많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그리고 오늘 되게 멀리서 광주에서도 오셨고 전주에서도 오신 분 계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경상도에서도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사회는 꼭 전라도에 사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 기회가 잡히면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히나 오늘 강의비도 안 받으시고 발표해주신 연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모금액은 뜻깊은데 사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